네, 강프로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봅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가 주간 등락률을 보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한 8% 정도 내렸는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가 돌파를 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은 거쳐야 되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이격도를 관리하면서 가야 됩니다. 아무리 강했었던 에코프로 그리고 오래 강했었던 한미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AI 반도체, 2차 전지 쪽같이 엄청나게 15배씩 올라간 종목들도 중간중간에 있었던 조정은 피할 수 없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를 장중에 보고 있으면 많이 그 큰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텐데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무조건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가 고가 돌파를 못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못 드립니다. 그런데 이미 고가 돌파를 해버렸어요. 고가 돌파를 했다는 건 뭐예요? 이 밑에 거래대금 보세요. 5천억 그리고 5천억 이렇게 거래가 터집니다. 윗골이 달아서 아니라고요? 그러면 아예 고가 자체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I 시장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상승세를 넓게 가져가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미래가치가 주식시장에서는 미래가치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즉 기대감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데 기대감보다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라는 점. 이게 진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대감 관련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하게 성장하는 주식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은 언제든지 동일한데 그 어느 시점에 잡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실시간 타점. 내가 어느 구간에 잡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항상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되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구간은 돌파한 이후에 나오는 눌림목 형성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그건 뭐예요? 이격을 좁히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나와야 되는 건데 상승을 했다는 건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가 먼저 올랐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조정하는 구간에서 뭐가 나와요? 당연히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나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보자면 자, 내용 보시면 간단합니다. 제가 실제 제 계좌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자,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가 돌파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을 현실화시켰을 때 1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내 계좌 수익은 450%가 넘어. 매매하는 과정에서 손실 보는 구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모두 포함시켜서 내 계좌 수익률, 전체적인 계좌 수익률을 오픈을 해드린 거고요. 이 내용은요,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이해했을 때 달성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함께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가격,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았는지까지 그 내용을 보여드릴 건데, 자, 내용 보세요.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DI 뭐예요? 신고가구. 몇 프로? 22%. 여기 26%. 그쵸?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 그리고 조정받는 구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했죠. 뭐예요? 반도체 종목이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봤죠?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안 됐을 때는 손절 구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가격 기준에서 내가 해야 된다는 점이 중요하고 큰 리스크를 아예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지만 치명적인 리스크를 얻으면 주식시장은 올라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법을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다른 종목 최근에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 뭡니까? 전기 관련주, 뭐 재룡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인데 어때요?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했을 때 몇 프로? 35% 정도의 수익. 자, 최근에 지난주입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 매매에서 14.7%. 물론 매매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손절하는 구간이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하겠죠. 이런 내용을 제가 실시간 타점이죠.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하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특이점이 있어요. 모두 장 시작 전에 나간다. 왜? 고가 돌파 한 종목만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본 이유 제가 명확하게 다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고가 돌파를 했으니까. 근데 조정 구간 뭐예요?
확인하고 하지. 그리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절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에 대해서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성장에 기반해서 깔고 있어요. 그리고 AI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나는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격대를 잡는 게 중요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잡는 법,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폴라리스 오피스는 뭐가 나왔어요? 고가 돌파를 했다. 고가 돌파하기 위해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즉 올라가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무조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격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계속해서 거래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폴라리스 오피스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하락했고, 그리고 쭉 내려보면 폴라리스 오피스 주가 4거래일 연속 뚝, 폴라리스 쉐어테크, 월드코인 흥행, 뭐 홍채 인증 도입 밑에 4거래일 연속 8,700원 밑에 한 주간 7.9% 하락, 모바일 솔루션 주간 트렌드, 이런 부분이 다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돈이 들어왔어. 우리는 돈만 믿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뭐 어떤 기사 이게 문제가 된다, 저게 문제가 된다, 그런 거 아니. 엔비디아 있죠. 엔비디아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엔비디아 문제 있습니다. 앞으로 점유율이 낮아질 거예요. 근데 시장 규모가 커지겠죠. 엔비디아의 목적은 소프트 랜딩, 완만하게 착륙하는 게 목적이지 계속해서 지금의 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알고 있고 젠스당 CEO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 70%씩 마진을 보는, 아니 내가 수돗물 틀어갖고 갖다 팔아도 그 정도 마진은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마진을 보고 있죠. 지금은 압도적인 그 시장성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지금 AI 시장이 개화된 지가 1년 반 정도 지났지만 지금 돈을 번 기업은 엔비디아 말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하자면 하이닉스, 그리고 조금씩 그 턴어라운드에 성공하고 있는 한미반도체, 그 정도인데 지금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드웨어 업체다. 기반을 딱 이 밭을 만들어 놔야 거기서 뭐가 자라도 잘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폴라리스 오피스 AI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다. 근데 이런 부분을 뭐 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자, 작년까지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였느냐? 자, 보세요. 뭐 셀바스 AI, 그쵸? 셀바스 AI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그쵸? 상승세가 나왔는데 먼저 나왔죠? 지금 못 오르잖아. 여기는 정확한 서비스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음 AI 보세요. 어때요?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내가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쵸? 근데 그걸 판단은 뭘 해요? 어떤 데이터를 보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가격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진짜 기억하셔야 되고, 이번 주에 상당히 안 좋은 주가 움직임을 보였지만 이런 부분은 일시적인 내용이고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잡는 것, 22평 올라오고 있죠. 그런 다음에 가야 될 것은 62평과의 이격을 좁히는 것. 그렇죠? 그러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격을 좁히고 난 이후에는 그 구간에서 내가 보고 있는 실시간 타점을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린다는 거고,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는 것처럼, 그쵸? 실시간 타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장 시작 전에 제가 공유를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폴라리스 오피스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예요. 2주 동안 내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잡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2주 동안 내가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타점이 중요할 텐데, 폴라리스 오피스가 요즘에 조금 하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폴라리스, 자, 폴라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나 뭐 폴라리스 오피스라고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